네. 8시 11분입니다. 재벌들 왜 이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돈 많고 팔자 좋은데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제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그 이무재 그 삼성전기 고문하고 이혼 소송에서 일단 승소해서 친권 양육권을 다 갖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최태원 SK 회장이 사생활 딱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밖에 내연녀 있고 혼외 자식도 있다. 이게 또 그 SK 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 재벌의 오너 리스크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태원 회장의 이러한 사생활 공개 이후 SK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까? 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이건 뭐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어렵죠. 우선 뭐 네, 무형적으로는 뭐 기업의 이미지가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재벌과 총수가 거의 동일시되는 그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뭐 이미지가 그렇게 뭐 좋아지지는 않고 네, 오히려 그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뭐 계량적으로 본다면은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네, 물론 뭐 최근에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렇지만 이런 발표가 있은 직후에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또 오히려 네. 지배 구조가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그런 네. 점이 많았죠. 뭐 이른바 내연녀에게 사준 집 그 제대로 자기 돈으로 한 거냐 아니면 회사 돈으로 적당하게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한 거냐 지금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는데 이런 게 밝혀지면 또 아무래도 더 흔들리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뭐 좀 약간 불투명한 거래도 있었고, 회사가 나서서 뭐 특정인의 뭐 네. 부동산을 사신다든가 또 외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이래서 이제 기업이 또 한 차례 또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예.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죠. 어제 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제 이혼을 이제 받아냈습니다. 물론 그 네. 남편 쪽에서는 이제 항소한다 그러는데 네. 그룹에 영향을 미칩니까? 뭐 개인적인 문제여서 뭐 그룹에 뭐 어떤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네. 아무래도 지금 이부진 사장의 경우에는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뭐 삼성그룹의 주요 기업을 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경영자로서.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개인사 생활, 즉 그러니까 뭐 이혼 문제라든가 이런 가정사에 매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네. 경영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네, 네. 이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네. 기업에 상당한 그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뭐 이미지는 물론이지만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롯데가 참으로 저 공개적인 형제의 난을 보이고 90세가 넘는 네. 아버지를 무슨 네.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참 우리 상식적으로 네. 고령의 나이다 보면 아무래도 판단력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고, 그 네. 정상인과는 뭐 젊은 사람과는 다르겠죠. 그러나 네. 이러한 그 가족의 어떤 붕괴 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주는 뭐랄까요? 그 박탈감이라 그럴까요? 네, 네. 또 이런 그 윤리적 문제 이런 데에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사회의 구조적인 네, 네. 그런 근간을 흔드는 그런 네. 쪽으로 우리나라 그 최고 재벌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네. 큽니다. 롯데는 아직 계속 이제 그 진행 중인 거죠. 소송도 그렇고. 네, 그렇죠. 소송이 뭐 한두 건이 아니죠. 지금 네. 이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저쪽에서 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저런 네. 형제들까지 가족이 전부 다 지금 뭐 이 문제에 지금 아. 뭐 아우러져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 네. 참 그것도 한국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에서까지 네, 네. 얽혀 있죠. 이런 일이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참 왜 이럴까 참, 네. 보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 안타깝죠. 롯데호텔 저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 그랬는데 네. 그것하고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있죠. 뭐 네.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것은
우선 그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형태를 보면, 네. 뭐 어느 일가 대주주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이 소유 구조가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인데, 네. 그런 그 최상위에서 분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네네. 아무래도 그 기업의 미래라든가 장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네. 그것이 뭐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 몇 개를 짚어봤습니다만은 오너 리스크 네. 이것이 회사 경영에도 영향이지만 또 소액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개미 군단들은 만약에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방치할 것인가?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이고, 네. 또 그 대주주나 총수에게 경영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 오너 리스크라 하면 뭐 소수의 그 총수라든가 대주주들의 개인적인 문제, 네. 비리라든가 불법 행위라든가 경영 판단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것을 네. 우리가 오너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한 위험에 상당히 그 우리 이 기업들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지배 구조 방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네. 상당히 뭐 이런 리스크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세대가 넘어가면서 이런 지금 많은 분란들이 벌어지는 것이 경영 세대 교체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렇죠. 2, 3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많은 참여자들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네.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불거져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뭐 여론의 어떤 그 지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으면 네. 사실 우리의 기업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론의 지탄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 관리하고 들여다보는 힘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것은 이제 네. 법과 제도 그리고 감시 기구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제 강화돼야 되는데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네. 재벌 구조의 어떤 경계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목소리가 줄어들거든요. 아,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네, 큽니다. 부족한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벌 오너의 그 기업에 대한 리스크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였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현준호, 연출의 소영선, 최민균, 구성의 이영미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월요일 아침 7시 다시 초대하겠습니다.